법무부가 법을 어기는 건지 검토해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인 이유, 이 법무부의 새 개혁안 때문입니다. 주요 수사를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라. 이런 방침까지 담겨 있는데요. 뭐가 법 위반이냐고요? 이 검찰청법은 수사 중립성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하는데 이 단계별로 사전 보고를 하면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 수사 전반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해온 검찰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기억하시죠? 지금의 윤석열 총장이 없어도 다시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한 시스템 자체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검찰개혁의 두 수체인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면서 청와대가 어떻게 이를 중재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프레스더, 세게 붙은 법무부와 검찰, 이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두 주체다라고 언급을 했던 법무부와 검찰, 그 개혁 문제를 놓고선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주 격노했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많은 언론에 실렸던데요. 도대체 어떤 개혁안이길래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격앙돼서 이것을 적극 대응해라라는 지시까지 내린 겁니까? 네,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이 첫 번째는 연말까지 직접 수사부서 41곳을 폐지하겠다는 것. 예. 지난 개혁안으로 4곳이 이제 폐지가 됐죠. 그런데 이외에 37곳을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방안이 담긴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전국에 직접 수사부서가 4곳만 남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직접 수사까지 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꼽아서 탈탈 털 때까지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었죠. 실제로 뭐 과거에 전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해야 한다, 이런 방침을 이제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수사 전문성을 필요하는 부서가 정작 없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검찰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작 필요한 이 수사를 약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뭐 빈대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사 단계별로 주요 수사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라,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검찰청법에는 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안대로라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지휘가 가능해진다, 수사 중립성이 훼손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법무부가 만든 검찰 개혁안 가운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부분, 이것은 사실 검찰이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진짜 화가 나고 격앙된 이유는 바로 검찰총장에게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모두 법무장관에 보고하도록 한 이 조치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법무부 입장은 뭡니까? 우선 법무부가 이 법안 취지와 관련해서는 결국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공수처 논의 등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의 소위 말하는 이 무소불위라고 하는 이 권력에 있어서 이게 결국에 검찰총장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뭔가 견제를 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조치를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권력의 검찰 수사 개입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됐다.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스스로 인권 보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죠. 자, 그런 맥락에서 법무부가 이런 안을 만든 것인지 논란이 좀 큽니다. 과거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검의 감찰 방안, 또 법무부의 차지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그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수 법무차관에게 준비가 되면 자신에게 직접 보고를 해라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힘을 좀 실어줬죠. 이현정 의원님, 네. 얼마 전에 반부패협의회에서 윤 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권력의 검찰 개입은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 것 같다, 남은 것은 이제 검찰의 자기 개혁 그리고 인권보호 수사 쪽으로 가는 방향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가 이 만든 안, 특히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바꿔가지고 검찰이 하고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한 안, 이게 과연 그렇다면은 정치 권력의 검찰 개입을
막는 그런 방어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검찰이 새로운 인권 검찰로 거듭날수록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인가 이 부분에서 굉장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본적인 철학이 좀 다릅니다. 예. 특히 검찰청법에 그렇게 규정한 것은 일정 정도 검찰과 법무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예.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검찰 수사에. 그렇죠. 예. 아시겠지만 한교안 전 지금 대표가 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사실 세월호 관련돼서 어떤 개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예. 됐지 않습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에 세월호 관련돼서 또 이런 혐의로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지금 어쩌면 그걸 또 합법적으로 만들자는 취지 같아요. 근데 과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마평에 도는 분들이 다 정치인 분들인데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같이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하면 예. 바로 보고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법무부 장관이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이걸 청와대에 보고하게 될 테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수사의 기밀성이라든지 수사의 신속성 그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 과연 그럼 검찰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검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뭔가 검찰은 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요 결국은 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나 법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시행령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또 예를 들어서 월권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예. 자, 논란이 큰 만큼 법무부가 검찰과 조금 더 수기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